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입니다. 4월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4월 흐름이 좀 녹록치 않은 그런 구간들입니다. 총선도 이제 지나가고요. 총선 후에 이제 시장 전망 오늘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4월은 전통적으로 보니까 증시 흐름이 기본적으로 나쁘지 않은 달이죠. 네. 최근 한 10년 동안의 4월 증시 상황을 보게 되면 한 9번 정도는 상승을 했고요. 그러니까요. 한 번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보통 4월 뭐 잔인한 4월이라고 하는데 주시장에서는 그렇게 잔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방송에서 머니투데이 하면서 그 얘기했는데 우리가 문학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T.S. 엘리어트의 4월은 잔인한 달 그것 때문에 4월을 잔인하게 여기는데 주식시장의 4월 흐름이 괜찮은 것 같고 5월이 사실은 좀 안 좋고요. 그죠? 5월은 좋은 계절이잖아요. 우리는. 근데 5월은 장이 좀 안 좋고 그러게요. 총선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4월에 제일 먼저 좀 변수를 생각해 봐야 될 게 뭐예요? 한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 매수가 역대급이죠. 그렇죠. 1분기 동안 16조 정도 들어왔고요. 계속적으로 연일 매수하는 모습인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4월 총선 이후에도 매수를 할지 이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시장에서는 여야 승패에 따라서 저 PBR 관련주에 대한 추진력과 좀 멈출 수 있다는 이런 내용들의 이슈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상황에 대해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월 위기설 시장에서 많이 나돌았던 부동산주로 PF가 되는 그렇죠. 맞습니다. 그 관련해서 4월 이후에 어떠한 형태로의 시장 상황이 연출될지 여기에 대한 내용들 한번 전반의 것들 한번 살펴보는 내용을 한번 제가 알고 있는 전반의 분위기들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좀 풀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먼저 이제 총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고 4월 시장에 대한 전반의 상황을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로 이제 살펴볼 내용은 총선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줬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총선 이후의 결과치를 예상할 때에는 과거의 총선 전후로 해서 시장이 어떠했는지를 평가해서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하는 기준으로 삼는데요. 제가 이제 데이터를 보고 자료를 한번 짧게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같이 그림을 보시면 검은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총선이고요. 붉은색으로 표시된 화살표는 대선입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눈에 확 들어오겠지만 대선은 여러 가지 정책 이슈라든가 여러 가지 몰입된 환경에서의 상황이 많기 때문에 대선 전후로 해서는 주가 상승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았어요. 5번의 대선 중에서 한 4번 정도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왔고요. 반면에 총선의 상황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시장 흐름과 연동돼서 움직이는 시장 분위기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총선은 주시장에 큰 영향치를 발현하지는 지금까지 못했다라는 내용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외국인 매수 과연 총선 이후에도 계속 이어서 진행이 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표에 보시면 대략적으로 제가 상황을 이제 짧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 2020년 이후에 63조를 매도를 했습니다. 26조, 25조, 11조 3년 동안 63조를 매도를 했는데요. 지난해 연말부터이죠. 매수로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올 연초에 이제 무려 16조.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부터 해서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무려 31조를 매수를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매수는 기조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이게 총선 때문에 산 거는 아니니까요. 그렇죠. 물론 밸류 베이스 산 것도 있지만 선 것들 메인으로 해서 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판단한 외국인 투자자들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로 외국인이 한국에 대한 평가 기준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IMF나 OECD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대략 한 2.2, 2.3을 예상하고 있죠. 지난해 1.4% 한국 경제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들 경제 기관에서 판단하는 올해 경제는 작년에는 선진국 중심으로 한 경제 성장률이 나타났다 한다면 미국, 유럽, 일본 같은 나라들 올해는 생산 위주의 경제 성장이 나타나면서 신흥국 그러니까 중국, 인도, 한국 같은 나라들의 그렇죠. 그런 나라들의 경제 성장이 주류를 이룰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점 또한
기존의 선진국 증시에 편입된 비중을 신흥국 증시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이전 편입 부분에 대한 매도했던 부분을 채워 나가는 부분에서의 매수가 들어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 3개년 동안 팔았던 62조, 지금 31조, 대략 올해 기준으로 판단을 해볼 때 대략 2, 30조 정도 추가로 더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측면의 관점으로 시장을 판단하고요. 네. 하나 더 추가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명드리자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10년 내에 평균 한국 주식에 대한 그 편입 비율이 대략적으로 한 35에서 36% 정도가 됩니다. 지난해 최저점이었을 때 26%까지 내려왔는데요. 최근 16조를 매수하면서 32%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통상 한 4%, 5% 정도 최대 여지가 있다. 더 살 여지가 있다라는 점을 판단해 보게 되면 금액적으로 한 20조 정도의 추가 매수 자금은 충분히 올해 안에 네. 상황에 따라서 뭐 일부 매도하고 매수하겠지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외국인의 매수는 앞으로의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내용의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이제 결론점을 가지고 시장을 판단해 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4월 이기설 이 부분이 가장 시장에서 큰 화두입니다. 시장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 PF 대출 관련한 그 잠재된 부실을 총선까지는 좀 눌러놓고 총선 이후에 금리 상황이 이전과 다른 상황으로 전개가 되면서 200조에 달하는 PF 대출 자금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도 안 좋아질 거고 주식시장도 안 좋아질 것이라는 논리가 이전까지 지난해 연말부터 나왔던 시장에서의 불안심이 한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전혀 물론 이게 연초나 지난 연말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었던 부분에서 위험 요소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기보다는 위험 요소가 제거됐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위험 요소가 제거됐다. 네. 결국은 뭐 금리가 높은 고금리가 오래가기 때문에 생긴 문제 아닌가요? 근데 금리가 안 내려갔는데 제거됐다고 하는 게 위험 요소가 제거됐다는 건 어떤 측면에서 말씀? 우리 PF 대출이 200조 정도 되고요. 네. 기업 대출이 한 1,200조, 가계 대출이 1,100조 정도 됩니다. 근데 이 PF 대출은 일시에 한 번에 위험 요소가 이제 터질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일시에 터지기 때문에 네. 상당한 충격파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난해의 경우에 우리가 PF 대출 금리라고 그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은행으로부터 건설사들이 대출하는 금리가 네. 있습니다. 네. 일반적 수준에서 그러니까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이 PF 대출 금리는 3년 만기 국채 플러스 1.5% 스프레드를 가한 가상금리를 더한 금리가 이제 통상 PF 대출 금리라고 우리가 네.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PF 대출 금리가 한 3% 높게는 4%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던 PF 금리가 지난 연말에 태형건설이라든가 중소건설사라든가 이런 시장에서 악재들이 계속 도출되면서 6, 7% 갔겠네. 6, 7%가 18, 19, 20%까지 갔습니다. 와, 그랬어요. 예. 네, 그래서 건설사들이 건설 그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흐름이었거든요. 18, 19, 20%까지 갔던 PF 대출 금리가 스프레드가 뭐 15% 이상 벌어졌죠. 이 금리가 이제 올 연초에 들었으면서 위험 프리미엄이 많았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많은 정도가 아니라 뭐 살인적으로.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그 금리가 연말 올 초로 들어서서 10% 언더로 내려왔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 신용도에 따라서 약간 차는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낮게는 5% 중반, 6%, 7%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신용도가 약간 낮은 회사들은 8, 9%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문제시되고 있는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태형건설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그 PF 대출 금리가 진행이 됐거든요. 네. 시장에서 한 5.6%, 한 6% 수준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본다면 우리가 기존에 우려했던 PF 대출 상환과 연계된 뇌관이 터질 것이다라는 4월 위기설 이 부분은 잠재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와 관련돼서 움직이지 않았던 업종의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도 이미 충당금을 다 쌓았고 지난 4분기 실적치가 뭐 적자거나 실적이 안 좋았던 반면에 1분기에 거래대금도 늘어나고 있고 전체적인 이 PF 관련한 위험 요소에서 배제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4월 위기설
또는 5월 1기설 PF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리가 기존 우려보다는 좀 완화된 이 상황으로의 시장 접근도 가능할 것 같다.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건 사실이죠. 그렇죠. 안 좋은 건 사실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네. 또 위기설이라고 하는 것에 위하는 매달 위기설하면 터지는 건 없어요. 그렇죠. 여기 시장이 이거를 다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은 모르고 터지는 거죠. 그죠. 그렇죠. 네. 9월 위기설 고래 한 번도 터진 적이 없어요. 4월 위기설 터진 적이 없어요. 그죠. 없습니다. 물론 이 문제 내포하고 있는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당장 뭐 4월에 심각하게 터질 건 아닌 거라고 보셨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 가지 뭐였죠? 네 가지인데. 그 최근에서의 상황을 이제 시장과 연계돼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시장에 대한 주요 변수로 달러 엔에 대한 흐름에 대한 중요한 내용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시장에서 달러 엔이 151.67 뭐 요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하락하지도 상승하지도. 특히 152엔을 돌파할 경우에는 국내 원달러 시장에도 상당한 그 민감하고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는 영향치를 발현할 수 있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일본이 금리를 제로 금리를 포기하고 올리기 시작하면서 엔화가 강세로 갈 걸로 생각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약세로 간 거잖아요. 환율이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정상적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네. 통상적으로 우리가 환율과 금리 차에 대한 변수를 판단을 할 때 엔화가 약세로 가게 되면 엔화가 상승하게 되면 당연하게 그 엔화 약세가 되면 하락하는 형태로의 가격 진행이 돼야 되고 그렇죠. 일본과 연동된 중국, 한국의 통화 자체도 하락하는 분위기로의 전환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엔화가 그 금리 인상을 하고 통화 완화 정책을 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완화 정책을 중단하는 내용으로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화는 시장에서 반대로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변수에 따라서 기관 투자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시장의 흐름도 나쁘지 않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최근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치 또한 개선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 하에서 또 기관 투자자들은 연일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역시 우리 환율과 연계된 시장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의 그 시장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부분적으로. 이런 내용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에 들어오지 않는 현상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금 보이시는 주식시장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더라도 이러한 내용의 전반의 흐름을 이제 그 포함해서 일본과 미국과 한국의 주식시장이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다가 박스권 이탈하는 현상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당분간의 시장 영역에서 반등을 준다 하더라도 이 박스 하단의 저항에 대해서 일부 기간차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지점의 내용으로 시장을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런 내용을 전반의 내용으로 해석을 해보게 된다면 당분간의 시장은 크게 하락할 요인의 내용은 없겠으나 상승의 흐름으로 전환될 가능성의 흐름도 아직까지는 노출되지 않고 있다. 전체적으로 전망과 전략을 싸면 지수는 올라가기는 좀 힘들다 여건이 그죠? 그렇죠. 그러면 약간 조정의 양상이 나오는 건데 그죠? 나오는데 그 약간은 좀 소폭의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지수의 최대 폭의 조정을 판단해 보게 되면 한 2,650포인트. 그러니까 지금의 자리에서 대략 한 5, 60포인트 정도 되겠죠. 그리고 기관의 과정에서는 한 2주 정도. 그렇다 본다면 충격파는 지난주 정도에서 한 번의 하락이 나왔던 부분이 충격파 상황에서의 하락이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당분간의 영역에서는 좀 기관화 과정에서 흐름들이 진행되는 상황에 조금은 정체된 그리고 종목 장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시장이 4월 시장에서의 흐름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뒤에 또 주요 섹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인 그러면 섹터 전략은요? 큰 틀에서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85,000원 전후로 해서 단기 고점 징후의 어떤 모습들이 감지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추가 상승 동력이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삼성전자는 1차적으로 주가 상승에서의 흐름이 한 발 앞서가 난
흐름에서의 모습이고요. 나머지 후발주들, 그러니까 시가총액 비중 측면에서 삼성전자보다도 월등히 작은 대형주 딴 종목들이 움직이는 시장이 만들어질 거고 여기에 뭐 외국인 매수가 또 가세되는 형태에서의 흐름들이 진행되고 또 개별 소형주 이슈가 있는 테마주로의 시장 형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사실 지금 가장 선두는 이제 반도체인데 그죠? 그렇죠. 반도체 얘기를 좀 따로 하고 2차 전지는 사실 지금 시장의 선도주 주도주는 아닌데 분석을 해야 되는 그죠? 개인 투자자들께서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전하게 아픈 손가락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여기 기대감도 또 있고 그죠? 그렇죠. 끝났다고 하면 다 버리겠지만 네. 그건 아니니까 또 기대감들이 있는 상황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뭔가 좀 바닥을 다지는 것 같지만 잘 올라오지 못하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죠? 그렇죠. 뭐 일부 엔캠 이런 거나 뭐 소재만 올라오는 거기 네. 때문에요. 큰 틀에서는 어떻게 일단 전기차 시장이 좀 회복이 돼야 우리 2차 전지가 좀 풀리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는 테슬라를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테슬라의 주가도 400불 고점 찍고 지금 한 70불, 80불 정도 이제 정체 흐름을 보여주는데 네. 우리가 테슬라를 관찰하고 판단하는 기준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테슬라의 최근 한 4개년도의 그 생산 판매 대수를 보게 되면 50만 대, 90만 대, 130, 180만 대 그리고 올해 210만 대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기준치에 도달 못하는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주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의 매출의 구성적 측면에서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자동차를 판매해서 매출이 올라가는 이 가파른 상승보다는 그 외의 기타 서비스라고 하는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슈퍼차저라고 하는 충전소 사업들 그리고 ESS라고 하는 저장장치 관련 사업들은 분기별로 해서 한 30% 이상의 성장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한 산업에 대한 접근도를 기존의 전기차 위주로만 판단하는 내용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네. 시장이 변화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기차에 국한되었던 2차 전지 쓰임새가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그 2차 전지 배터리로의 확산되는 과정이 현재 진행되는 과도기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 그 예 박사님께서는 혹시 영화 장르 중에서 SF 장르 혹시 좋아하시나요? 뭐 그닥입니다. 그냥 네. 뭐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투자에는 그런 게 도움이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다 그 SF 나오고 뭐 그런 영화들에서 나온 가상현실 이런 것들이 다 실현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영화 보시는 분들이 투자 잘하시는 분들이야. 투자 관점이 아니고 저희는 이제 저희 애하고 큰아들하고 공통된 분모가 SF 영화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거기에 대해 소통도 하고요. 같이 책도 사보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SF물 중에서 넷플릭스에 이제 드라마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지금 현재 1위 하고 있고요. 삼체라고 하는 중국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드라마화한 굉장히 유명한 그 드라마가 이제 방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내용이 아니고 이 삼체라는 드라마를 보게 되면 현재 문명에서 미래로 가는 과학의 발전에 대한 그리고 외계인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스토리거든요. 여기서 미래 과학, 기술의 발전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점을 던졌을 때 딱 두 가지로 여기서 해석을 해줍니다. 첫 번째는 무선 충전이고요. 두 번째는 속도라고 합니다. 2차 전지는 앞으로의 발전적 전환의 형태가 기존의 인터배터리 행사에서 이슈화되긴 했지만 전고체가 하나의 그 우리가 그렇죠. 진행할 수 있는 내용에서의 진행 방향이고요. 그리고 속도는 뭐 마찬가지로 전고체가 연결된 부분일 거고 그리고 시장의 확산. 그럼 여기서 속도는 충전 속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전기차로 그죠? 네, 충전 속도입니다. 거기서 보면 어떤 그 전화 박스, 공전화 박스와 같은 부스를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완충이 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그게 지금 일론 머스크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선 충전. 그러면서 그럼 자기가 깔아놓은 도로로 가면 달리면서 그렇죠. 충전이 되게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무선 충전과 속도인데 그 방향으로 가는 2차 전지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지점에서의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LFP 배터리에 대한 또 쓰임새와 확산되는
과정 이게 2차전지 산업에 대한 이제 발전 가능성에 대한 내용들로의 현상이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규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좋은데요. 네. 그 얘기 동의하면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뭐 캐즘 얘기도 하지만 산업이 발전하는 단계인데 근데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그런 지금 말씀하신 뭐 ESS 얘기도 많이 하고 충전하지만 그 단계까지 시장이 못 갔단 말이에요. 지금은 당장 이제 뭐 리튬 가격이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수요, 그다음에 지금 그 단계로 가기 전에 배터리 공장 뭐 미국에서 지금 엄청나게 짓는 단계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단계에서 지금 셀업체들 실적은 여전히 부진하고 양극재 업체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러니까 미래의 기대보다는 지금의 우려, 현실적인 우려를 더 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일단 초기에 말씀드린 거는 큰 틀에서의 분위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조금 한 발 더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현재 국내 2차전지 관련 종목들과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제가 아마 기존 방송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도 두 가지 2차전지에 대한 그 조건식이 완충됐을 때 이 산업의 또 이 종목의 흐름들이 좋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수출 데이터가 개선되는 내용이 발현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고객 예탁금이 증가해야 된다. 한 55조 정도 수준으로 증가를 해야 된다라는 두 가지 조건식이 만들어졌을 때 산업이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의 충족됐네요. 아닌가요? 예탁금은 55조에 충족됐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출 데이터는 지난 11월부터의 수출, 그러니까 11월이 왜 중요한 시작점에서의 수출 데이터냐면 지난 11월에 2차전지 수출이 8억 불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게 7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서는 숫자였거든요. 11월에 8억 불이었고요. 그리고 12월에는 7.9억 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에는 어차피 계절적 요인이 발현됐기 때문에 5.9억 불, 6억 불이 좀 안 됐거든요. 그리고 2, 3월에는 7억 불이 약간 안 되는 수준에서의 아직 정체된 상황에서의 2차전지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데이터화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산업이 좋아지는 수출 데이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8억 불 이상을 찍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최근 2개년도가 연간 단위에서 100억 불 수준의 수출이 나왔기 때문에 이 수준을 능가하거나 이 수준에 근접하는 수준에서의 수출 데이터가 월간 기준으로서 발현되기 위해서는 8억 불 이상을 찍어야 되고요. 2차전지 그러니까 배터리 수출 데이터를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는 이제 전체 수출인 줄 알고 전체 수출이 좀 돌아오는 건데 그죠? 지금 사실 2차전지 좀 보니까 2차전지 섹터로만 보면 사실은 수출 데이터가 아직은 그렇게 원하는 수준은 안 나오겠죠.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데이터가 좋아지는 시점에서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긍정적인 뉴스들과 내용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부분을 이제 상황을 말씀드리면 2차전지 소재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수출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장비와 부품은 지금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장비와 부품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후에 소재단에서의 수출 수요도 수입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근거로의 환경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시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환경 자체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2차전지 국내 양극재와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의 분위기를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주가 상황에 대한 그 흐름들을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그림을 하나 몇 개 준비를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2차전지 업종에 뭐 우리가 주요하게 판단하는 에코프로 관련주라든가 또 포스코 관련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바닥은 들어온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림을 보기 전에 먼저 가격적인 수준을 먼저 말씀드리면 최근에서의 2차전지 업종에 뭐 최근에 셀사 중에 대표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SDI이기 때문에 SDI 주가 상황을 보더라도 삼성 SDI 네, 그렇죠. 35만 원의 저점을 찍고요. 50만 원까지 주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최근에 42만 원 내외에서 등락차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바닥 35만 원 찍고 50만 원 올라갔다 42만 원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에코프로 BM을 보더라도 21만 원 저점을 찍고요. 29만 원까지 올라갔었어요. 우리가 2차전지 양극재 종목들이 최근에 안 올라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21만 원에서 29만 원까지 무려 한 40% 이상의 주가 상승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24만 원 전후로 해서 등락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닥은 찍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모멘텀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가격이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흐름들이 전체 분위기에서의 2차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2차전지 업종에 대한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보게 되면 앞으로 미래 시장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그
우리 시장에서 성장 섹터라고 볼 수 있는 반도체, 과거의 반도체겠죠. 예. 그리고 제약 바이오 섹터의 이 성장 섹터였던 업종의 과거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준비한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과거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초기 국면에서 이 지점에서의 지금 보시는 차트가 지난 97년에서 2006년까지의 흐름입니다. 대략 한 10년 정도의 기간인데요. 성장 그리고 과도기적 그리고 확장, 정체, 성장 팽창 이렇게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 계속해서 오르내림의 과정이 반복적으로 진행됐단 말입니다. 이사현재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의 상황을 보더라도 이와 유사한 형태에서의 모습들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외에 헬스케어가 오랜 기간 한 20여 년 이상의 기간 동안 주가 상황에서의 업종 섹터가 움직였던 흐름들을 보게 되더라도 초기 시장에서 확장과 정체 그리고 과도기적 상황에서의 주가 조정 단계에서의 흐름들이 진행되고 나서 팽창 단계로 주가 폭등이 나타나는 흐름들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사현재 업종은 지금 주가의 상황은 바닥점은 찍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모습이기 때문에 정체되어 있지만 궁극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의 분위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 예탁금이나 수출 데이터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좀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게 되면 개선될 수 있는 여지에서의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네. 주가적 측면에서 또 가격적으로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의 가격적인 현상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가격 진행이 발현되지 않고 있지만 시간의 문제일 뿐 가격의 흐름은 긍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여지에서의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의 현상의 네. 디자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는 전기차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를 넘어서 이 2차 전지가 사용되는 쪽이 계속 확산이 되겠죠. 그렇죠? 예. ESS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동안 전기차 잘 나갈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선박에도 사실 네. 들어가고 그렇죠. 또 뭐 비행기도 들어가는 적이 있었고 어쨌든 간에 굉장히 확장되는 상황인데 네. 근데 지금은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도 안 들어요. 이제 이 물린 거 언제 빠져나올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정체기를 지나면 이 산업의 성장 산업의 확장기가 2차 산업에서 도래한다. 네. 예. 그렇죠. 그때를 이제 기다리고 다시 향유하면 된다는 건데요. 그럼 두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이제 그런 네. 그러니까 업황이 같이 지금처럼 뭐 일부 소재주 오르는 거 이거는 산업이 확장기로 접어들었다고 얘기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런 어떤 추세적 회복과 요캐짐을 통과하면서 아까 그 확장기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과연 언제쯤 우리가 얼마나 기다려야 되느냐 첫 번째랑 네. 그다음에 그럼 그 안에서 네. 전략과 대응 예, 어떤 다시 양극재냐 그죠? 네. 아니면 또 뭔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종목이나 이런 나올 것이냐 네. 예, 전략. 네. 첫 번째 시기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출 데이터가 다음 달에 나오는 5월 1일까지 한번 상황을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제 전고체와 LFP가 앞으로 2차 전지 업종 내에서의 주가 흐름을 선도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이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삼성 SDI가 지난 인터배틀 행사 이후에 주가 상황에서의 긍정적인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그렇죠. 있죠. 예. 최근에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전고체 분야라든가 LFP라든가 ESS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한 업계 선두로의 기업 가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 하나 더 추가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보시는 이제 도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지난해 한 해 동안 탑10 기업들 중에서 유일하게 삼성 SDI가 성장의 흐름을 보여줬던 수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우리나라 최대 이제 2차전지 업체라고 볼 수 있는 LGN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지난 한 해 이제 성장세 측면에서는 감소세, 성장이 좀 더딘 둔화된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난해 올해를 통해서 성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측면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삼성 SDI의 매출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은 2차 전지와 ESS 그리고 휴대폰에 들어간 소형 전지 이 사업 부분이 안정적으로
구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종목의 기업 가치적 측면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내용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주요하게 2차전지 업종 내에서의 가격 진행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엔캠이라든가 네. 또는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에도 조정을 받고 주가의 흐름에서 가격 진행이 우호적으로 진행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제가 준비한 그림을 보게 되면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에도 최근 내에서 거래 대금이 증가 추세에서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감소되는 과정에서 가격의 조정이 나타났고 거래 대금이 다시 재증가하는 현상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에코앤드림이라든가 엔캠 같은 경우의 종목들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여전하게 4월 시장에서 우호적으로 가격 진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앞서 말씀드린 삼성 SDI라든가 또는 LFP 관련해서는 CIS 같은 종목들이 기업의 숫자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가격 조정도 충분히 받았고 그리고 이전에 시장에서 2차전지 업종에서의 종목이 부각이 될 때 여기에 대한 가격 발현이 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판단을 볼 때 CIS 같은 종목들은 또 네. 투자 관점에서 진행을 해볼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뭔가 밸류에 근거해서 가기는 참 쉽지 않은데 네. 트레이딩 영역으로 그거만 좀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네. 정리를 해보면 물론 뭐 투자는 뭐고 트레이딩이 뭐냐 매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길어지고 네. 어쨌든 좀 긴 호흡에 우리가 적어도 뭐 한 3개월 6개월 이후를 보는 걸 투자라고 보고 그렇죠. 예, 지금 제한된 상황에서 트레이딩 관점이라고 보면 투자의 관점에서는 삼성 SDI하고 CIS. 그리고 네. 기존의 에코프로 BM이라든가 네. 에코프로는 이제 거래정지 기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포스코 푸체인 같은 종목들도 투자의 관점에서 현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왜? 바닥은 찍었기 때문에 네. 가져볼 만하고요. 예. 그중 내에서도 앞으로 시장 내에서 부각이 될 수 있는 형태의 이슈는 예. 전고체와 LFP가 될 것이기 때문에 관련한 종목 내에서는 삼성 SDI와 네. CIS 같은 종목들은 예.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린 트레이딩 관점. 네. 그러니까 짧은 구간에서 주가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한 종목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엔캠이라든가 또 에코앤드림. 에코앤드림 같은 종목들이 탄력적인 주가 상황에서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 두 종목과 예. 앞서 말씀드린 두 종목은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2차전지 작년에 좋을 때는 뭐 자고 나면 2차전지 얘기하고 그 전에 또 수소 얘기할 때는 뭐 자고 나면 수소 얘기할 때 있어요. 그죠? 불과 6개월, 7개월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2차전지에 대한 포모. 예, 그런 그리고 포모가 있었죠. 최근에는 반도체 포모로 또 옮겨 붙었습니다. 작년 말쯤에도 계속 어쨌든 간에 이제 반도체 봐야 된다. 계속 반도체 얘기를 했는데도 주가가 잘 안 움직이니까 뭐래하고 있었는데 그죠? 이제 엔비디아가 움직이고 뭐 HBM 가고 하면서 이제는 어쨌든 정말 포모 내지는 실제로 반도체를 일부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거는 결국은 반도체에 대한 AI가 불러온 네. 수요 회복.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의 일종의 어떤 재고 조정이 일어나면서 디램 값도 오르는 이런 우호적인 환경인 거죠,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신중한 생각으로의 접근이 필요한 지점 같아요. 현 시점은.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최근 내에서의 반도체 흐름에서의 전체 분위기 끌고 왔거든요. 네. 주가 7만 원에서 8만 5천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전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SK 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가 HBM으로 몰고 왔다면 그죠?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전체를 끌고 가는 거는 최근에 삼성전자.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고요. 그렇죠. 그 바로 이전 단계는 하이닉스가 16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올라오면서 AI 반도체와 관련된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 내에서의 반도체 전체 흐름에 대한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되면 뻗어나가지는 못해요. 여기 정체되어 있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오르고 내림의 가격 차는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8만 5천 원의 벽을 아직까지는 돌파하지 못하면서 계속 두드리고는 있으나
여전하게 85,000 벽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들이고요. 한미 반도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형태에서의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런 모습에서 시장에서는 여전하게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 우호적인 메시지의 반응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네. 이 부분은 올 한 해에 있어서 반도체 경기 회복에 대한 내용들이 피력되기 때문에 우호적인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접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산업 전체에 대한 전망치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3년 주기의 산업이 도달했고 여기에 대해서 올해 전체 반도체 경기에 호황 구조로 진행이 되는 것은 동의하는데 종목 간의 상황 하에서 가격 편차의 기준으로 접근해 보게 된다면 지금 시점에서의 반도체 종목들의 접근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을 물어본다면 고민이 살짝 된다. 네, 저는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매도를 하는 관점으로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 반도체 산업이나 업황이 좋다는 건 사실 의구심을 제기할 수 없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산업이 아니라 네. 이제 투자의 가격 측면에서 접근할 때는 지금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다. 아, 굉장히. 네. 그래서 예. 조종을 감안해서 보유하기보다는 네네. 현금화를 하고 예. 이후에 다시 보는. 그러니까 다시 상승은 나오겠지만 예. 가격의 편차와 기간의 과정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매도 이후에 재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지점에서의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합주가지수하고 삼성전자하고의 그 비교 차트를 가져오셨는데 그죠? 네. 삼성전자 그만큼 이제 지수 영향이 크잖아요. 당연히 크죠. 그 흐름을 분석해 온 표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제 과거에 경험했고 네. 예. 삼성전자의 주가와 종합지수의 흐름들을 한번 네. 비교 분석해서 나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잡고 있는 예.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주가 하락을 할 때는 삼성전자와 종합지수가 동조화 현상을 보여주면서 같이 빠집니다. 그럼 당연한 결과지겠죠. 네, 네. 삼성전자를 밀어내리면서 주가도 그렇죠. 빠지니까요. 그런데 주가가 올라갈 때는 여러 시총 관련 종목들이 있지만 특히 삼성전자 시총이 높긴 하되 시차를 달리해서 지수와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나타났던 점을 과거에도 여러 차례 보여줬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기간차로의 시점을 딱 찍어서 표기를 해봤습니다. 종합지수는 2018년 2월 전후로 해서 요 부근이거든요. 고점을 찍어주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됐습니다. 삼성전자는 미리 올라갔죠. 주가 미리 올라갔습니다. 고점을 미리 만들었다. 한 고점도 3개월. 네. 미리 만들었고요. 예. 가격도 미리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는 흐름에서의 진행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수를 일정 구간 올라가면서 이 정도 수준의 가격 차를 보이고 지수가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 시장에서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되면 그럴 수 있겠네요. 삼성전자가 이만큼 그러니까 산중턱까지 먼저 가고요. 예. 그럼 다른 종목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위기가 확산되니까 그죠. 그렇죠. 전대차도 가고 뭐 그죠. 전기전자도 예를 들면 가고. 그러면서 지수를 더 추가적으로 올리는데 끌어올리죠. 삼성전자는 거기서는 이제 멈춰 있거나 있구나. 일부 조정이 나타나요. 네. 큰 폭은 아니겠지만 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도 이후에 교체 매매나 재매수가 필요하다는 지점에서의 내용을 판단하는 기준이 과거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삼성전자가 먼저 주가가 움직이고요. 네. 다음에 종합지수가 따라가는데 내용적 측면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버티고 있고 전기전자이든 자동차이든 또는 2차 전지이든 관련한 시총이 조금 더 작은 종목 내에서의 주가가 확산되는 거죠. 확산. 그렇죠. 네. 그러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이러한 분위기에서의 내용을 보여줬다는 측면을 감안해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지수 포인트를 이제 단정해서 삼성전자의 가격과 한번 비교 판단해 볼 내용으로 해석을 해보면 네. 삼성전자가 85,000원이면 지수적 측면에서 한 3,000포인트 기준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 종합지수의 그 내용입니다. 지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2,700포인트이기 때문에 시차는 있겠지만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3,000포인트 부근까지의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고 3,000포인트 부근까지의 주가 상승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제외한 하이닉스는 추가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의 종목들이 주가가 현재 2,400포인트나 2,500포인트, 600포인트에 머물러 있는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는 전체 시장에서의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 관점으로 시장을 접근해 볼 때 지금은 반도체 사이클적으로 산업의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지만 주가적 측면에서 가격에 접근을 해보게 되면 반도체의 종목보다는 오히려 아직 안 움직였던 대체 종목으로의
투자 관점에 변화가 필요한 지점에서의 상황. 일정 기간. 그렇죠. 이후에 이제 삼성전자 또 올라가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네. 나타나겠지만 그 기간차 중간 내에서는 교체가 필요하겠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내용들을 선호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경기 민감주와 중국 시장과 연동된 종목 간의 흐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제 보통 경기가 좋아진다, 성장률이 나아진다라고 할 때 생산 활동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생산 활동이 많아지게 되기 위해서는 중국 경기가 살아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발표된 여러 가지 그 지표들인데 PMI 지표가 확실하게 개선된 내용에서의 그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중국에서 발표되는 지표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뭐 이전에도 계속 중국에서 발표되는 내용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데 이번에 PMI 지표는 의미 있게 바라보는 뉴스와 분석하는 내용에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구매관리 지수인데 5개 지수를 구성하는 품목 그 구성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기존까지는 이 5개 내에서 그 산업 활동에서의 성장과 관련된 내용들이기보다는 뭐 종업원 지수라든가 환경 지수 같은 내용의 분위기가 상승해서 이 PMI를 올렸다라고 본다면 이번 같은 경우는 생산과 신규 주문 부분이 굉장히 큰 폭의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세부 항목이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3월에 중국에서 양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양회에서의 내용은 뭐 일반적인 원론적인 경기 부양에 대한 그 발언을 한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양회가 끝나고 나서 중국 정부가 특별 국채 발행을 그 선언을 했습니다. 1조 위안이라고 그래서 한 우리 돈으로 한 185조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근데 이 돈을 어디다 쓰냐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쓴다라고 합니다. 기존까지는 특별국채 발행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고요. 그냥 정책적으로 경기 부양에 대한 내용들을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엔 실질적으로 돈을 투여해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는 중국 정부의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우리가 이제 가능성을 점치고 있고요. 중국의 주시장 또한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표에 보시면 중국 상해 지수에 대한 내용인데요. 상해 지수가 최근 내에서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아주 그 두터운 저항 구간이라고 우리가 보통 판단하는 지난 흐름에서의 저점 구간을 최근에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착하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지표의 개선 그리고 주시장에서의 그 긍정적인 흐름에서의 내용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할 때 반도체 물론 우호적인 상황에서 흐름들 그리고 또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 반도체 수출도 늘어나겠죠. 전반의 흐름들이 좋아지겠으나 저는 종목 접근의 측면에서 시장을 바라보게 된다면 반도체보다는 경기 회복과 그리고 이러한 그 아직 안 올라갔던 네. 시총 내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한 나머지 시총 상위 종목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종목 중심으로 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시장의 중심에 있는 반도체 얘기를 시작해서 네. 반도체 동향들을 들었고 삼성전자의 과거의 지수 영향력. 그래서 이제 그런 반도체 내에서 지금 섹터 순환이 빠르단 말이에요. 네. HBM, CXL, 그렇죠. 온디바이스, 유리기판 네. 뭘 사야 돼요? 이러려고 했는데 네. 반도체는 어쨌든 좀 쉬어갈 구간인 것 같다. 네. 그죠? 반도체가 아닌 쪽으로 1차적으로 좀 눈을 지금 시기에는 돌려보자고 하셨고요. 그죠? 네. 그런 게 이제 주로 그러면 중국 모멘텀이 크다. 경기 부양과 관련된 경기 부양. 중국 그러면 모멘텀. 기계나 화학, 철강, 조선 이런 쪽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네. 중국 경기 부양과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네. 석유화학이고요. 예. 그다음 조선 업종의 그 흐름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 장비 업종에서의 종목들도 네. 긍정적으로 판단되는 부분이고요. 여기 하나 더 이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종목 내에서 그래요. 꼭 한 종목은 내가 편입해서 그간에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좀 쉬는 기간을 보면서 그거를 다시 좋은 종목은 사들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지. 반도체는 끝나서 다 버리잖아.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와서 네. 반도체 내에서 주목하시는 소섹터나 네. 기업이나 말씀해 주세요. 반도체에 대해서 편입을 꼭 하고 싶다. 지금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올 반도체가 어떤 것이냐.
어느 정도 다 올라가고 부담스러운 가격인 네, 네. 대부분의 종목에 비해서 예. 저는 그 파운드리 관련된 그 반도체 기업들이 몇몇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SFA 반도체라든가 DB 하이텍 같은 종목들은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매출과 삼성전자의 주가 동향과 연동해서 흐름이 진행되는 종목들이거든요. 네.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해 그 산업 전체적인 그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해 실적이 안 좋았고 올해는 삼성전자 그 메모리 반도체 부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들 기업들도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가 형성되는 지점에서의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를 꼭 편입해야 되겠다. 안간 종목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때 네. 파운드리 관련 업체에서 SFA 반도체, DB 하이텍 같은 종목들은 현 시점에서 접근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삼성의 파운드리의 어떤 기대감, 영향력, 낙수 효과인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삼성의 반도체 산업이 좋아지게 되면 예. 이들 업종의 매출도 따라서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 뭐 AI라든가 앞서 말한 CXL이라든가 네. 이런 내용의 그 유리기판 같은 내용의 이슈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예.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고 산업에 그 온기가 들어오는 형태의 상황에서 주가의 상승도 진행될 수 있다. 이 관점으로 접근하는 종목들이죠. 네. 그러면 반도체가 좀 조정을 받았다. 네. 향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장 상황이든 많이 오른 걸로 반도체가 좀 조정을 좀 충분히 적당히 받았을 때는 그러면 네. 대장주는 뭐예요, 반도체? 저는 AI는 네. 상당 기간에 있어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AI 반도체는 왜냐하면 첫 번째 요인은 이제 엔비디아의 그 5월 22일에 나오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치가 예. 우리가 예상했던 눈높이가 너낙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번 분기 실적치는 기대치를 넘어서지 못할 것 같다라는 기준입니다. 5월 22일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네. 과거에 우리가 이제 테슬라의 주가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해볼 때에도 테슬라가 그 400불 고점과 300불 저점에서 무려 6개월 동안 등락의 모습을 줬어요. 예.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이때 테슬라가 당연히 이제 그 50만 대에서 90만 대로 폭증하는 판매 대수가 진행이 되면서 주가도 여기에 반응을 했고요. 이후에 90만 대가 130만 대 매출 생산과 관련된 기대치 수준보다 좀 낮은 수준에서의 매출 판매가 되면서 주가는 점진적인 하락으로의 진행이 되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지난 분기의 실적이 200억 불로 우리가 예상을 했지만 220억 불 정도의 매출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기대치를 10% 이상 상회하는 기대치가 발현이 됐기 때문에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분기에도 과연 이전과 같은 10% 또는 15% 이상의 서프라이징 데이터가 나올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주변 환경에서의 상황, 특히 데이터 센터 장착률이 지금 현재 20%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100% 장착률로의 전환을 한다라고 하지만 데이터 센터에 그 칩이 들어가는 하나의 칩이 보통 한 4만 불 정도, 한 5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회사들 입장에서 비용 부담 측면이 있기 때문에 AI 수요에 대한 급한 물량에 대한 20% 정도까지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1차적으로 이 전환을 했지만 이후부터는 가격이라든가 성능이라든가 비교해서 타사 제품도 우리가 장착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엔비디아의 실적이 그간의 초기 시장에서 성장했던 폭발적인 상승세가 이제부터는 좀 정체되는 흐름, 성장세는 유지되겠지만 정체되는 흐름으로서의 내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AI 산업에 대한 전체 가격에 대한 반응도는 이제부터는 좀 감흥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AI 반도체와 AI 산업에 대한 전반의 흐름들은 가격 차이 조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해당 섹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지금 나쁘게 얘기하는 분은 없거든요, 사실. 그죠? 다 좋다 그러는데 오히려 좀 다른 시각도 그죠? 네네. 들어올 필요가 있어서 도움이 됐습니다.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